자, 이게 소방법이 일반법이라고 보고요. 이 법에 대한 특별법이 하나 또 있어요. 소방법에 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현행법 기준으로 25가지 없죠. 우리 이름만 들어도 골치 아픈 법인데 소방법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가중개 하실 분들은 이 법을 모르면 안 되니까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방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좀 깁니다.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긴데 우리가 법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렇게만 적을게요. 자, 이 소방법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법이죠.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적용되죠. 강력하게. 뭐 주택뿐만 아니고 상가 건물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법이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적용 방식이. 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 법이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사전 적용과 사후 적용의 그 차이점이 뭐냐? 자, 어떤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행정 절차가 이 법을 만약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행정 절차가 진행이 아예 안 되면 그때 이 소방법은 사전 적용되는 거죠. 이 법을 통과해야 어떤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때 이 법은 사전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소방법에 관계없이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면, 즉 소방법을 통과 못해도 그 당의 행정 절차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 그때 소방법은 사후에 적용되는 형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우리 입장, 우리 중개하는 입장이니까 우리한테는 언제가 더 중요합니까? 소방법이? 사전 적용, 사후 적용. 얘가 훨씬 중요하다니까.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하면 소방법이 사전 적용되는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이 허가나 등록이나 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소방법을 통과해야만 허가 등록 신고 절차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때 소방법은 그 입점 과정에서 사전 적용되는 거죠. 소방법이 먼저 통과가 돼야 허가 등록 신고증을 주면. 그리고 그렇지 않고 허가 등록 신고증을 발급받는데 소방법은 통과할 필요 없이 다른 조건들만 통과하면 소방법에 관계없이 허가 신고 등록증을 주는 경우라면 그때 소방법은 이 입점 과정에서 사전 적용되는 게 아니죠. 사후에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중요하다, 얘가. 더 현실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누군가가 여기에 이걸 하려고 들어가요.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하려고 들어가요. 자, 우리 중개업은 등록증이 필요한 등록업종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중개업의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요 과정에서 소방법을 통과해야만 등록증을 줄까? 아니면 소방법에 관계없이 다른 조건들만 통과하면 등록증을 줄까? 우리 사무실 다 오픈해 보셨으니까. 어떻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사무실을 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소방법이 정해놓고 있는 소화기를 반드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해 놓고 이게 제대로 설치가 됐다는 걸 누군가로부터 확인을 받은 다음에라야 등록증을 주겠느냐? 아니면 소화기 하나 없어도 다른 조건을 다 만족하면 소화기 없는 채로도 등록증 주겠느냐? 그 질문이에요. 자, 우리 중개업은 이거 필요 없어요. 소화기 하나 없어도 다른 조건만 충족하면 그냥 그대로 등록증 줍니다. 그럼 우리 중개업은 입점 과정에서 이 소방법이 두 가지 형태 중에 어떤 형태로 적용되는 케이스입니까? 이렇게 적용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후 적용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중개 과정에서 소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전혀 필요 없다니까. 그러면 다른 거 해볼까요? 여기에 얘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미용실.
얘는 영업신고증이 필요한 신고업장이잖아요. 그럼 미용실 신고증을 발급받을 때 소화기가 비치됐다는 걸 확인을 받아야만 줄까? 아니면 소화기 없어도 줄까? 이거 우리가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죠, 그죠? 미용실 안 해봐가지고. 얘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용실 같은 업종도 소방법이 사후 적용되는 케이스다 이 말입니다. 물론 미용실이나 부동산 중개사무소나 사후 적용된다고 해서 이 법이 아예 적용을 배제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필요 없지만 들어가서 영업을 하는 중간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이라는 걸 나와요. 그 소방점검 과정을 통해서 소방법 위배되는 걸 적발하고 체크하고 이렇게는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업종은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 반면 이런 애는 어떨까? 여기 노래 연습장 같은 게 들어가려고 하면 얘도 등록업종이잖아요. 얘는 등록증 발급받으려면 소화기 아까처럼 없어도 등록증 줄까? 얘는 안 됩니다. 얘는 소방법이 정해놓고 있는 소방설비를 완벽하게 다 갖췄다는 걸 미리 확인을 받아야, 그리고 그 확인 서면을 또 발급해 줍니다. 누군가가. 그거를 들고 들어가야 그거까지 확인이 돼야만 등록증을 줍니다. 그럼 노래 연장 같은 경우는 소방법이 입점 과정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이런 애들은 우리가 중개할 때 소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얘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 가볼까요? 자, 얘가 여기 들어가려면 우리 소방법이 정해놓고 있는 소방설비 기준이 있어요. 자, 이건 우리가 굳이 알아둘 필요가 없어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 소방법이 정해놓고 있는 소방설비 기준에는 크게 5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대분류를 하면 이렇게 소화시설, 경보시설, 방화시설, 방류시설, 피난시설,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여기 들어가면 또 복잡한 것들이 정해져 있어.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소방설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소화기 이거죠. 소화기는 소방법이 어떻게 정해놓고 있느냐, 구획된 객실마다 하나씩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건물에. 그럼 우리 이 강의장도 하나의 구획된 구조잖아요. 그죠? 그럼 요 안에 소방법을 따라가려면 소화기가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 출입문 저 뒤에 보시면 위에 무늬에 초록색 달리기 붙어 있죠. 초록색 달리기. 저것도 소방설비 기준입니다. 그리고 저 옆에 보면 왕관계가 있어요. 저것도 그 비상구를 대체하기 위한 소방법이 정해놓고 있는 소방설비인데요. 그리고 뭐 피난구 이런 거 다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다 법이 정한 소방설비 복잡합니다. 그 중에 제일 복잡한 게 방염 부분인데, 이 방염 처리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시공을 할 때 불이 잘 붙지 않는 불연 재료를 사용해서 시공하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복잡한 기준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다 알아야 되나? 알을 필요 하나도 없어. 일단 왜 그런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기 몰라도 되는 이유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소방법이 정해놓고 있는 이런 소방 설비들을 완벽하게 구비를 해놓고요. 등록증 발급받기 전입니다. 인테리어 할 때. 그래 놓고 등록증 발급받으러 가기 전에 반드시 어떤 과정이 따라오느냐, 이 영업장을 관할하는 관할 소방서가 다 정해져 있죠. 여기서 현장으로 현장 실사를 나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그래가지고 소방법이 정해놓고 있는 소방설비를 완벽하게 다 갖췄는지 꼼꼼하게 현장 조사를 다 합니다. 그걸 다 통과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얘한테 뭘 끊어주느냐, 너 잘했다 확인 서면을 끌어주는데요. 그거를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라고 불러요. 관할 소방서가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요거를 얘한테 끊어줍니다. 자, 이름이 기니까 우리 상간면들은 현장에서 이걸 줄여서 이렇게 불러요. 소방필증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이 소방필증에는 방염필증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걸 받고 요거를 들고 구청에 들어가서 보여줘요. 그래야 얘가 등록증을 줍니다. 구청이. 그 얘들은 결국은 소방법을 통과하지 못하면 허가 등록 신고증을 발급 못 받는 애들이죠. 이 애들은 우리가 중개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들 중개하게 되면
요거부터 체크하셔야 되겠죠. 이거 안 나오면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정리해야 되느냐. 제가 금방 설명드린 노래 연습장처럼 입점 과정에서 소방법이 사전 적용되는 애들 모아가지고 정리를 일단 해드릴 겁니다. 걔들이 몇 개나 될까? 자, 걔들은 어느 법을 보면 나와 있느냐면, 자, 이게 소방법이 일반법이라고 보고요. 이 법에 대한 특별법이 하나 또 있어요. 소방법에 대한 특별법. 그 특별법의 제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좀 길다, 그죠? 자, 일반 소방법에 대한 특별법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여기 앞에 제목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중이용업소.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 들어온 애들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노래 연장처럼 입점 과정에서 소방법이 사전 적용된 애들. 걔들이 몇 개나 될까? 현행법 기준으로 25가지 없죠. 작년까지 22가지였는데 올해 해놈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25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25가지 외에는 우리가 중개할 때 소방법을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들만 신경 쓰면 돼. 그러면 1번부터 25번까지 번호를 매겨서 얘들 정리할게요. 25. 좀 복잡하지만 상가 중개 하실 분들은 요 내용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열해 놓은 얘들 말고는 소방법을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전혀. 좀 많아 보이지만 정리하다 보면 금방 정리됩니다. 요건 2가지 그룹으로 묶어서 정리하면 끝. 나머지 요거 2개는 따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들이야 자질구레한 애들이지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그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